현재 잉글랜드는 축구계를 선도하고 있죠. 팀의 면면을 보면 정말 막강하고요. 그런데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원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위상이 이 정도까진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엔 위기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선 조롱거리의 리그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의 리그가 어떻게 이런 위상을 되찾게 되었는지 큰 그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축구계에서 절대 강자는 존재할지언정 영원하진 않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는 토탈 사커를 통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었고요. 중후반으로 가며 리베로를 활용한 수비 전술을 토대로 이태리가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며 프랑스는 팀 에이스의 상징인 10번의 선수를 주축으로 전 세계의 1등을 차지했고, 중반엔 포르투갈이 2010년대 들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무적함대 스페인이 신선하고 충격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냈죠. 마지막으론 독일이 브라질을 완파하며 전차 군단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그 바통은 잉글랜드가 이어받게 되었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나누자면 이렇게 반영될 것 같은데요. 1세대를 보자면 네덜란드부터 포르투갈까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걸 만든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말해야겠지만, 이 리그와 국가에서 만든 트렌드는 메이커란 수식어를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2세대부터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재조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펩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이것을 치명적으로 적용한 감독이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의 특징들을 많이 벤치마킹한 것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독일은 그 어떤 국가보다 스페인, 특히 과르디올라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독일 축구의 트렌드를 바꾼 감독은 누가 뭐래도 위르겐 클럽이죠. 그는 펩의 바르샤를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특히 공을 뺏긴 이후에 펼치는 압박의 형태를요. 그런데 그냥 따라하기만 해선 트렌드를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겠죠. 클럽의 도르트문트에서 보인 차별화는 바로 압박의 공격적 활용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르샤는 압박의 수비적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 얘기를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차별화를 만들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잉글랜드. 과연 잉글랜드의 축구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잉글랜드식 축구는 돈으로 만들어낸 과거 축구의 융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구단주들은 최고의 감독과 선수들을 영입해왔고, 그들은 잉글랜드의 기본과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물론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만요. 네덜란드 축구의 쿠만, 수비 축구의 이태리, 안토니오 콘테, 별말 필요 없이 무리뉴, 과르디올라, 클럽은 그들이 만들어온 철학을 잉글랜드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었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는 전술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먼저 쿠만의 경우 전형적인 네덜란드식 축구를 추구하죠. 높은 수비 라인, 강한 압박, 후방 빌드업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15-16 시즌 사우스햄튼을 6위에 위치시키며 구단 30년 만에 최고 순위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콘테는 EPL에 3백 열풍을 일으켰죠. 과르디올라는 이런 콘테를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냥 옛날의 3백이 아닌 새로운 공격 모델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펩은 EPL에서 가장 많은 것을 실현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페인에선 세팅된 축구를 선보였고, 독일을 경험하며 속공이라는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선 더 많은 범위의 세팅된 공격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신이 배워온 것과 잉글랜드의 축구 문화를 융합해버린 것이죠. 클럽은 개겐 프레싱을 독일에서 잉글랜드로 가져왔으며 다시 한번 펩에게서 영감을 받은 감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존의 전통적인 공격수 유형을 폴스나인의 피르미누 형태로 바꿔버린 것이고요. 이와 같은 리그에서의 트렌드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반영되었는데요. 2018 월드컵에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먼저 바꾼 것은 골키퍼 조아트입니다. 빌드업을 반영하기 위해 과감히 픽포드를 주전으로 내세웠고, 포메이션은 파격적으로 3백을 선보였죠. 추가로 첼시의 3백에서 아스필리쿠에타가 맡던 역할은 풀백인 칼 워커가 수행했고, 데브라이너의 자유로운 8번 유형은 알리와 링가드가 맡았으며, 가짜 9번이 필요할 경우 스털링이 훌륭히 소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본래 자신들의 색깔은 버렸느냐 묻는다면 그러진 않습니다. 양쪽 윙백에 영과 트리피어를 두었고, 최전방에 전통 공격수 케인이 배치되며 잉글랜드 특유의 투박하고 세트피스를 중시하는 축구도 가져갔던 것이죠. 잉글랜드는 이와 같이 그들만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세계의 여러 훌륭한 문화를 흡수하며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았죠. 과연 어떤 것이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았을까요? 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감독과 아닌 감독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쿠만과 콘테, 그리고 더 들어가자면 무리뉴, 포체티노, 라니에리,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너무나 강력했지만 필드에 나온 전술은 1년이 흐르기 전에 간파되고 심지어는 모방되어 갔죠. 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들은 결국 팀에서 떠나야 했고요. 살아남은 감독은 창조에
창조에 창조를 반복하며 계속된 발전을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현대 축구의 전술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며, 새로운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대가 아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대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집합소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인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